정치는 선명해야 합니다. 오락가락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정치? 방송환 황대호의 방황 정치. 아주 이름이 찰떡이에요. 오늘따라 입에 쫙쫙 달라붙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방황 정치의 방성환 의원 그리고 방황 정치의 황대호 의원 두 분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방의 방입니다. 네, 방황 정치 끝내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의 수석 대변인 황대호입니다. 아, 참. 언변이 분당갑의 화려하시네. 수석 대변인 방송환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두 분도 사실 뭐 중앙 정치 얘기도 전해주시지만 각각 네. 또 도의회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뭐 홍보하고 싶은 내용, 요거 다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다. 활동 내용 요즘에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작년 예. 벌써 1년이 됐는데 네, 반려동물은 익숙하신데 반려식물은 요새 이제 플랜테리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반려식물과 인간이 교감하는 거죠. 요즘에 인간의 여러 갈등이나 네. 스트레스 많잖아요. 많죠, 예. 많죠. 근데 이제 반려동물은 갈등 요소가 많은데 반려식물은 우리 노인정이나 학교 집에 베란다나 그죠 사무실에 그 사무실 그늘이 있는데 많은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교감하면서 키우고 물 주고 햇빛 주고 또 음지 양지 구별해서 주면은 거기서 오는 힐링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 이제 치유 산업하고 같이 좀 연결시키고 있어요. 요즘에 체험 농장을 해가지고 해서 네. 그래서 그런 재미 지금 이제 실록의 계절 5월인데 그런 식물들과 함께 힐링하는 그런 거에 제가 농정해양위원으로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네. 황대원님 화분 하나 줄게요. 내가. 주시면 네, 예. 아주 잘 키워보도록 잘 키워봐요. 네, 네, 아마 네. 방송 듣는 많은 식집사분들이 또 관심 네, 있어하실 네, 것 같고요. 네. 우리 황 의원님은 또 개인적인 활동 어떤 거 저는 있으셨어요? 사실 이게 총선 기간에 벌어졌던 일인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 무길기 합법 조례를 추진했었었죠. 공공장소의 무길기 게시나 홍보, 판매 이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가 이제 문매를 맞고 철회됐는데요. 제가 그 방송님처럼 전국 최초로 전범기업 기업과 이 기업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작년 10대 경기도의회 때 발의했었습니다. 네네. 이것은 어떤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경기도는 1,400만 가장 큰 지방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떤 일본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법화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관련 정비 재정비에 있었고요. 제 그 전범기업 기업에 관한 조례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재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오길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뭐 여야에서 이렇게 합의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 같은 의견.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제 네. 중앙 정치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아주 훈훈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그랬어요? 모릅니다 또. 화분 쓰는데 예. 뭐 안 줘? 아유, 예, 그럼 먼저 네. 뭐, 우리 영수회담 막 끝나자마자 와, 그 어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각 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 좀 먼저 듣고 싶어요. 먼저 얘기하세요. 예, 황 의원님. 네. 영수회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은 마이웨이 회담 혹은 저는 백지다반이 제출됐던 회담이었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아요. 영수회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면 예, 일단 이태원 이태원에 특별법. 관해서는 네. 합의와 관련해서. 이제 네. 상정을 하는 거죠. 네, 본회의에. 지금 이제 예. 상정을 하겠다고 합의를 한 거고요. 네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뤄왔었었죠. 사실은 뭐 총선 이후에 선거나 여러 가지 국면들을 두고 미뤄왔는데 어저께 이제 합의를 해서 이것이 이제 그 진상조사 규명위원회 이것이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이제 가장 큰 핵심 같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 민심을 그나마 좀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의 첫 출발 정도.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영수회담 얘기를 조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민생 현안 과제들을 이재명 당대표께서 쭉쭉 얘기를 했었었고 그 연장선상으로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도가 지금 간신히 합의가 되는데 여전히 그 최상병 순직 관련한 수사 특별법이라든가 지금 김건희 특별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강히 국민의힘에서 이제 거부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회의에 그게 안 되더라도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추진하겠다. 우리가 단독 표결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이야기 같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지금 협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국민의힘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면 그냥 압수수색이나 어떤 수사 의뢰
이런 조례를 이런 조항을 좀 빼놓고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좀 기간 이런 것들을 늘리고 예. 또 위원회 추천하는 걸 이제 각 여야가 합의한 추천 네. 9명으로 한다. 요런 정도에서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어찌됐든 조정이 되고 요 전제로 이제 좀 추진을 하게 됐다. 그래서 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유가족이잖아요. 159명의 우리 꽃다운 청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어떤 국가의 의무, 국민의 의무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고 지금 여태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가족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철저한 진상 규명이에요. 예.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제도권에서 행정부가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1주년이 지났는데 어떤 국가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대화 소통이었거든요. 그간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들께서 민심을 통해서 이것들은 명백하게 가려야 한다. 이런 것이 민심이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 있게 좀 더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 의원님, 이게 갑자기 그 영수회담 때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의가 없어가지고 얘기는 있었죠. 물론 얘기는 동의가 있었지만 전제된다면 하지만 받을 수 이제, 있다라는 뭐 거고. 세 가지 합의한 사항에는 들지 않아서 이게 또 물 건너갔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물살 탄 이유 어떻게 보세요? 뭐 약간 일단 뭐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을 제고한다라면 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로 좀 한 발씩 양보해 가지고 독소 조항 중에서 그런 기관 그다음에 기한 문제 등 한 발씩 양보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협치에 대한 출발선에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른 저희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나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독소조항 제고되고 또 동의의 전제가 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었고 네. 그거의 전제 하에서 또 이거는 또 우리 패스트 트랙으로 통해서 재의결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숙성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양당에서 많은 협의 과정이 중간에 없었던 게 있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합해지고 또 한 발씩 양보해서 어쨌든 간에 이번 본회의에서 좀 처리하자라는 기본 전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나머지하고 연결을 시키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아까 김건희 특별법이라든가 최상병 물론 민생법안이 전세 사기 방지법이나 이런 걸 연결시키면 되긴 하지만 네. 우선 첫 출발은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도 조금 두 분이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또 민주당에서는 뭐 전세 사기 특별법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오늘은 뭐 요것도 일단은 처리를 하겠다, 상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준엄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오늘 아침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표명하셨어요. 아침자에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의문사도 아니고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한 사고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 사고사기 때문에 금방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 이것을 꼭 굳이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셨는데. 그 공식적 입장 아니죠. 아니죠.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전제 조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고 공수처가 이게 그 진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특검의 전제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공수처와 그런 독소 조항을 제고하자는 거지. 아니요, 이게 독소 조항이 아니라 사실 공수처 수사와 검찰 수사 중에도 여러 가지 특검들은 사실 다 진행이 됐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있어야 되나. 특검의 전제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수사 중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해소된 이후에잖아. 민심이 아니요 해소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총선에서 평가해 주신 건 그 간단한 말씀을 일단 이렇게 할게요. 오늘 민주당에서 그 직권 상정을 할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래요? 보고요. 왜냐하면 예. 해야 되는 이유를 단순히 이제 또 말씀드리면
그 간단한 사건이라고 폄하하시는데요. 이건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 사건 간단한 폄하한 적 사건 같은 없다니까요. 경우에 제가 조금만 그렇게 예, 이야기를 황 의원님 할게요. 먼저 얘기 좀 들을게요. 간단한 네. 사건 같은 아니, 경우에 중요한 지금 내용이니까. 외압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합법적으로 방해했던 여러 가지 외압 의혹들의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국민께서 야, 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이 됐고 어떻게 진상규명이 안 됐는지를 예. 밝혀라가 민심이고요. 예. 그다음 전세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정쟁에서 좀 한 발 떨어져요. 그렇죠. 그 민생- 전세하기 같은 아, 지금 경우에 그러니까 최상병 얘기만 먼저 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이 동시에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까 공수처 수사와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게 독소 조항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옛날에 김대중 정부의 우리 대북 송금 특별 특검도 그랬고요. 다 검찰과 수사 진행 중이었던 사안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것이 지금 어떤 외압에 대해서 미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서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총선에. 예.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21대 국회냐 22대 국회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어떤 국회 몇 대 국회에 상관없이 바로 민심을 받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오늘자 지금 오전에 하셨던 말씀은 아니 단순한 사고사이고 곧 이것이 그 의문사도 아니고 이런 단순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그렇게 곧 말씀하시면 안 공수처 된다. 아니 조금 이따 분명히 발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방금자 그 라디오에서 아침에 언론에서 말씀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것은 이제 총선이었으니까 어떤 선거가 끝났으니까 충분히 기간만 조정해 보면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국민의 정서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사유고 어떤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좀 국민의힘이 좀 민심과 좀 동떨어져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황 의원님 예. 얘기 네, 들었고 방 박성원 의원님.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한 사고고 그냥 해결되면 시간이 가 그렇게 하는 국민과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이제 선거 승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반성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거고 이건 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어야 되고 여야 합의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법을 분석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독소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과 공수처가 지금 진정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고. 수사가, 아니, 그 저도 수사가 얘기할게요. 미진하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아니, 국민들은. 자, 미진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그 기관의 고유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고유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또 다음 단계인 특검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또 하나의 독소조항이 야당만이 특별검사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독소조항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제대로 만든 후에 그렇게 해야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잖아요. 아까 얘기지만 형식 내용 절차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독소 조항 내지 절차에서 또 협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거친 다음에 돼야 진상규명이 되는 거지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정치인의 도리도 아닌 것이고요. 또 이런 그 유가족이라든가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런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요. 상의해서 당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특검을 하기 예. 위해서 네. 어쨌든 네.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황 일단은. 의원님, 근데 이제 국회의장 김지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해외 순방 일정 잡히고 있는데 이거 좀 음. 얘기가 된 겁니까? 의장하고? 글쎄 뭐 이제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핵심은 이거잖아요. 지금 그 해외 순방이 4일부터 18일까지 그죠, 미국, 그러게요. 멕시코 등에서 8박 순방할 12일. 예정이신데 핵심은 만약에 오늘 표결이 안 됐을 예. 경우에 이제 28일 날 본회의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요구를 한다라는 전제에서.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 국회는 이제 29일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제2요구가 15일 내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2요구권을 그 통과된 후에 15일이면 만약 그냥 가정하에 이것이 이번 국회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네. 해산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순방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이거는 좀 양쪽 당과 왜냐하면 아까 예. 말했지만 최상병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 의문사 규명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순방 일정 조정 같은 경우에도 좀 합의를 해야 된다. 저는 오늘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된다면 다시 이제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 기간을 좀 앞당겨야 됩니다. 왜냐면 그 제2요구 기간까지를 둔다면 28일 내 처리가 된다고 본다면. 근데 사실상 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멕시코 다녀오시면 그 기간에 논의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그, 충분히 아실 예.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하고요. 황 의원님 방 한번 의원님. 여쭤볼게요. 그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여야의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되고 네, 그게 그렇게 얘기했죠. 우선이다라는 말이 뭐 잘못됐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이거 굉장히 사안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22대까지의 여러 절차 중에 중요하니까 여야 협의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도 선례가 지금 된 거고 이 나머지 부분도 그런 여야 협의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 황 대표님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수당이 됐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 밀어붙일 거야.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주신 아까 뜻은 여야 협의에서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이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 그것인 거지 표를 많이 받았다라 그랬고 일방적으로 하거나 독선적으로 하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의미를 의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물론 목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규정도 있지만 전제는 대합의라는 거죠. 합의와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 진상규명에 예.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방 의원님 요거 제가 잠깐만 요거 네. 여쭤볼게요. 협의에 아니 지금 대해서. 국회의장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해외 순방 가는 거 이거 좀 납득이 가세요? 일단 먼저 방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해외 순방의 고유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회의장들이 모여서 4개 국가에서 하는 협의 내용이 사전에 조율이 됐던 거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거기 내용에 대한 협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협의가 그 전제 하에서 협의가 됐으면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협의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여야 협의라는 미명 아래 자꾸 그 대전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의장이 뭐냐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 출신이 아니라 일단 무소속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으로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민주주의와 어떤 민심을 받드는 일에는 기계적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아까 독선이고 독재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최상병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추진을 하자고. 그러면 그 회기 기간에 본인이 예상을 못 하시고 미리 사전에 일정된 순방의 조율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충분히 조정하고 조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장도 국민이 주신 권한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거기에 입법부의 수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저는 어떤 거에 경중을 갔을 때 기계적 중립 지금 여야가 협의가 안 되면 정말 중요한 최상봉 특별법 같은 경우 예. 오히려 의장님이 중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강력히 추진해라. 제가 알고 저는 있기로는 그것이 의장님이 의미의 이재혁 예입니다. 원내대표를 엄청 설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라고. 제가 방 의원님께 오히려. 요이 하나만 여쭤보고 네, 네,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아니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이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입장이 확 변했거든요. 네. 뭐 당의 그립감이 강해진 겁니까? 왜 입장이 변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특검법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21대 마지막 있지만 22대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 하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 그 전에는 내용을 잘 모르셨다가 이거 최상금 특검법 해야 된다 하셨다가 내용을 한 거예요.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종합적인 고려를 하시는 거죠. 네.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는 건 좀 그렇고 요거 관련해서 사실 어제 그 박지원 당선인의 네, 네. 말로 조금 이슈가 좀 됐습니다. 심했다. 두 분께 그것도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먼저 민주당의 의견은 어떨까요? 일단 저는 늘 여기 올 때 오늘 이 방송 전자 예. 본인들의 공식적인 소명 이런 걸 확인하고 나오거든요. 올 때도 한 건 본인이 정중하게 SNS를 통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적절하지 못했던 표현이고요. 다만 그것이 민주당의 정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런 말을 하셨던 배경, 그 말을 했던 건 분명히 적절치 않고 사과하셔야 되는 거고요. 약간 의도적이라고 보세요? 예, 아니 저는 그런 의도까지 저는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배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민의를 받드는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무슨 독재다 독선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최상병 특검법이 정말 많이 의혹이 있고 이것이 외압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면 국회의장님께서는 여야 합의 이루어오세요. 저희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의장님이 더 나서서 저는 해주시고 있다고 봐요. 또 오늘도 저는 상정을 해서 저는 이건 처리를 할 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전세자기 특별법 이런 민생 협안 법의도 요번
본회의 기간 안에 요번 국회 안에 우리 의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정말 국회의장의 책무고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배경에서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절제되지 않고 과격하게 나와서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발언은 분명히 저도 적절치 않았다. 다만 그런 배경은 어떤 특정 민주당에 대한 독선의 오만이 아니라 국민이 똑같이 이제 결을 느끼고 계시는 문제의식에서 좀 비롯된 거 아닌가. 황 대변인의 조금 이건 적절하지 의견이고. 않은 네. 게 아니라 많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그 막말을 넘어서 욕이 왔다 갔다 한 거 물론 이제 생방송이 아닌 거로 착각하셨다고 하지만 네. 아까 그건 황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 소속이 민주당이세요. 저는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숨은 의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노력들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과 양당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력의 결실이 어쨌든 이태원 특별법으로 나왔고 지금 이 순간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국 최다 득표를 하신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자께서는 오히려 그런 거를 여태 경험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여야 협의를 불러서 어떤 원탁회의를 통해서 중재를 하고 대타협을 하고 또 영수회담의 뜻도 그렇고 또 국민의 이번에 선거 심판에 대한 부분도 이러니 이런 중재라든가 큰 어른의 역할을 해주셔야지 예. 그걸 본인의 스타일이 안 맞다고 욕을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이건 부분은 발언은 맞지 조금. 않아요. 네, 여기까지. 대부분 스타일이 그렇게 많아요. 네. 일단은 가볍게 드린 질문이었고요. 예. 네. 일단 요 주제는 가볍지가 않아요. 여기서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럼요. 네. 적절치 않았다고. 사실 뭐 봅니다. 방송인의 입장에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겠지만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일단은 3부 마무리 요 노래로 할게요. 9613번님이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요 노래 신청하셨거든요. 요 노래 남겨드리고 잠시 후에 방황정치 4부에 또 이어갑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OBS 현재 시각 8시 32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목요일 3부 4부 방황정치 방성환 황대호 도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부에는 우리가 방황했나요? 안 했나요?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압수했죠 우리. 네, 그럼 네, 그러면 우리 4부의 첫 주제로 우리 영수회담 얘기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슈인데 네. 일단은 뭐 여당의 입장은 어떠세요? 이번 딱 영수회담 평가 내리신다면 일단 뭐 의원님. 좀 나누면 시작했죠. 시작이다. 그 뭐 최초에 20분 거리를 700일 걸렸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시작을 했고 시작이라는 게 협치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형식상 15분을 이렇게 써갖고 와서 발표하는 부분은 마치 성명서 발표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예. 안에 담겨 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숨은 의도를 한번 보면은 이게 그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고 거부하면 이 의석 힘으로 이걸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예. 부분도 함의를 좀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민생지원금 등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거부가 돼 있었고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동의가 전제되고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라면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 한 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협치를 하거나 그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야당이나 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소통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거고요. 예.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갈 때 여러 기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만이 아니라 전체 원내에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일반 네. 국민들 생각해 여러 가지 등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영수회담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첫 물꼬를 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국정 현안들에 대한 이번 국민의 그 뜻을 받드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네.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저는 뭐 한 60점? 60점. 네. 일단은 네, 황 의원님. 저는 한 50점 50점. 정도 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주셨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그 50점을 누가 못했는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 민생 회복과 여러 가지 이 민생 현안들이 이렇게 좀 대타협을 이루기를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기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네.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
그 타협이 아니라 그냥 한쪽은 어떤 동상이몽 회담이었다라는 게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실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영수회담 전에 저희 경기도 의회만 해도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교섭단체 미팅을 할 때 실무 안건들이 협의가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고요. 아까 15분 발언한 건 조금 유감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10분 이해는 되나. 제가 그 사진에 있는 두 분 앉아 계신 테이블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현안에 대한 이런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메모된 것도.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앞에는 이제 찻잔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두 발언 정도 외에 예상을 못 하셨던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런 민생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고 예. 사실 아까 그 민생 지원이나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 아까 이런 여야가 합의한 문제하고 자꾸 연관지는데 사실상 거부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사실상 거부였고 R&D 예산 증액 같은 부분도 사실은 전년도 수준 증액이나 복원에 대해서도 자기는 의지가 없다. 예. 이런 것들을 표명하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할 말만 했던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85분에 대해서도 예. 비공개 85분 비공개 때도 15대 85의 네. 비율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네. 게 이제 그 참석자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죠. 15대 85 비율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영수회담을 듣는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자기야 할 말이 아니라 민심을 전달하는데 주력해야 되고 근데 15대 85의 비율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85가 그럼 내용이 뭐냐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명을 하셨다는 거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다음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근데 그것을 사실상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게 국민의 민의인데 사실 이 영수회담은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현안과 과제로 국정 책임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보여주기식 영수회담 아닌가. 내가 그냥 소통을 하고 있다. 첫 발을 뗐다. 그냥 이 정도 메시지를 내시기 위해 사실은 큰 의지나 어떤 내 마음의 진정성보다는 그런 것들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냐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임기 2년 동안 통치와 지배가 있었지 정치는 없었다라는 게 정설이었고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 대통령실의 기조가 이거였잖아요. 야당 대표하고도 범죄 피해자니까 안 만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약간 시간 벌기용 아니냐. 이런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본인은 그렇게 또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주는 어떤 첫발에 대한 행보 정도 하고 여전히 난 이 사람을 범죄 피의자로 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현안에 대한 해결이잖아요. 민생. 그래서 아까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난지원금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인플레이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수경제 진착을 위해서 하자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부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독소 조항을 이유로 거부하시고 아까 그 뭐 정치 언론 장악이라든가 언론 탄압에 대해서도 얘기했더니 내가 그런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MBC가 이런 거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런 걸 얘기했더니 자기는 알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소통보다는 여전히 불통이고 이것이 바뀌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뭐 전혀 이렇게 쇄신하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영수회담이었고 아까 여야정 예. 협의체 이제 말씀하셨는데 짧게 했지. 진정성이 예. 좀 있나 앞으로 그럼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해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크게 의지가 그래서 없어 제가 보인다. 방 의원님께 만났잖아. 그래서 방 의원님께 네. 말씀드릴게요.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떻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근데 못 만날 게 뭐 있습니까? 만나는데 저는 그 황 대원님한테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게 당사자도 있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분위기하고 의지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만났고 또 만남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생각하고 그럼 다음에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봐주고 옆 사람들도 그걸 발맞춰 줘야지 마이웨이식이고 혼자 할 말만 했다 그러고 우리들이 얘기한 뭐 부분에 대해서 다 거부만 했다고 소통 독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분위기가 만나는 분위기도 안 되고 만나서 똑같은 얘기에 만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당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더 만나라. 그럼 만나서도 또 한 번에 지금은 이랬지만 진일보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라. 그 진일보된 내용은 이거예요.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협상하고 그다음에 일치하고 그걸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국민들의 뜻이
소통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민생지원금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들이 오히려 이번 부분을 평가할 때 건의해 나가고 그게 당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원내대표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그걸 직원할 수 있고 만약에 한 번 거부하더라도 또 직원해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수회담이 진행이 되고요. 의제도 선택이 되고 의제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서 실행이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700일 만에 만났다. 또 의제도 있었다. 또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이렇게 결과물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례로 해서 더 발전시키고 나가자. 이런 부분들로 서로 간에 좋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 시장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민생 회복 의지와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자꾸 이미 분위기는 만들어졌고 그 분위기를 가장 잘 헤아려야 되는 건 대통령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첫발 내디딘 건 의료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는 이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원 부분이라든가 이제 공공 필수 뭐 자격 인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런 네. 부분들은 논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까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거부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시니 의대중은 다 아니 일단, 의료 지원이 네. 아니라 네. 다른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말씀했지만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총선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나 방향이 다르면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있고 그런 걸 서로 설득하는 그러니까 게 이제 국민이 정치잖아요. 명령하는 국정 기조. 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소통했잖아요. 여당은 시작이 반이다. 네, 네. 야당은 시작이 다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요 이후에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이 영수회담 이후 전국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도 있지만 우리 당도 추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주신 뜻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당대표, 원내대표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거고 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우리는 이제 2달 후면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도권 대표론하고 원내대표론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민심이 우리 당에게 준 의미는 뭐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도 변하라. 국민의 뜻에 맞게. 그다음에 수도권의 그 민심.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형투표에 대한 내 삶과 관련된 주거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민생 문제를 챙겨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을 바꾸고 그게 대통령실에게 전달케 하라라는 부분이 준엄한 명령이고 우리 당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결국은 그 대표와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들과 우리 당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재정비가 있어야 되고요. 기본 전제는 철저한 반석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 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 얘기 조금 예, 해볼까요? 그럴까요? 뭐 황 의원님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줘도 상관없죠. 근데 요거는 조금 어느 짧게 진짜 짧게. 짧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구인난이에요. 후보가 없으니까 연기를 하셨어요. 등록 우리 일정을. 원내대표? 근데 이제 예. 하마평에 오르는 게 어찌됐든 이제 이철규 그거 그냥 얘기해 이철규 뭐- 의원 예. 얘기거든요. 예. 원내대표 진행까지 얘기 해주시고, 얘기인데 네. 사회자야. 네, 네. 저희가 그 아니,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이철규 네. 원내대표 이제 이철규 의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성토를 하세요. 이분이 사실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총선 내 인재영입위원장, 그다음 공천관리위원, 그다음 총선 직전엔 당 사무총장으로 사실 요번 총선 패배에서는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을 네. 본인이 직접 지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분의 등판론이 대세라는 건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처럼 좀 수도권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남자민련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국민의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같이 민생을 해결나가야 될 파트너예요. 그래서 빨리 수습이 되고 정상적인 궤도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도 민주당이 네. 바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박 의원님. 그런데 네. 지금 뭐 언론에 의하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로 뭐 가닥 잡혔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쪽이 나오거든요. 있는 뭐한 것 3, 4일 같거든요. 숙고하겠다 또 이런 오보다 이런 내용이 네, 나와 네.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뭐 지금 전화 한번 하실 수 있나요? 좀 제가요? 알려주세요. 네. 전화하시죠. 예. 네, 진정한 의미로. 네.
꼭 지금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궁금해서 어떻게 예. 보시는지 근데 대풀 이제 출마가 그 되신 나온다 것 안 같습니다. 나온다를 떠나서 황 대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원내대표가 어느 사람이 적합하냐. 이 부분은 당내에도 아까 추스려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하고의 관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 쓴소리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한 번 안 됐을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반대론적으로 이게 있어요. 지금 거대 야당에게 거의 192석이 갔을 때 우리도 대오를 정비해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친윤이라든가 그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철규 의원도 고민하고 있으신 건 맞는데 네. 지금의 국민들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저는 그 영남권이라든가 우리가 받는 이외에 수도권에서 왜 참패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거를 받들어서 당을 정비하고 또는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입법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끌 수 있기에는 지금 친윤보다는 수도권에서 그 수도권의 민심을 받들고 네. 그거를 전달하고 아니었을 때도 거부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중진 중에서 나와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많은 여러분 나오잖아요. 뭐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대표 후보로도 나오지만 사실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저력이 있으시고 그쵸. 조직도 예. 있으시고 또 친화력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누구누구 연대 막 이런 거 말고 지금은 이런 상황 논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분이 원내대표로 뽑히고 예. 당대표로 뽑혔으면 합니다. 그 의원님, 방 의원님, 그 네. 김도우 의원도 막 출마한다고 그러더니 막 갑자기 접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뭐 그냥 해석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철기 의원으로. 그렇지만 그걸 누가 하기는 하겠습니까만은 아까 가장 적합하냐 아니냐 했을 때는 김도우 의원님이 굉장히 적합한 부분은 물론 부산이긴 하지만 험지에서 당선도 되셨고 네. 중도 성향이시고 또 법사위원장이라든가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친화력이 있으시고요. 또 바른 소리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상황에 맞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셨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가 안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게 잘못하면 독배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반대예요. 독배가 아니라 성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거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서서 해줘야 그분의 능력이 가장 발휘되는 거고 그런 분은 제가 한 3-4명이 추대가 되든 어쨌든 경쟁을 해서 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한테 어느 분 3명 추천하세요 얘기하시면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국민들도 아실 거예요. 알려주세요. 3명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글쎄요. 저는 저 윤상현 의원님도 그렇고요. 예. 김도우 의원님도 그렇고요. 네, 뭐 네. 수도권에서 네. 그래도 하신 분 중에 하시는데 꼭 수도권이 아니라 저는 지금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 주신 부분과 네. 앞으로 미래를 나갈 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부분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도 그다음에 젊은 분들 그다음에 수도권에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이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하나, 예. 저도 아, 국민의힘 그럴까요? 핵심 관계자분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러니까 왜 후보군이 이렇게 구인난인가? 예. 아까 말했지만 독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향 원내대표는 이제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눈치 보는 게 특별법이라든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받들어야 될 건 용심이 아니라 이제 천심이라고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원내대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뭐 명품 의혹의 특검법부터 이태원 그다음 양평 줄줄이 지금 표단속을 해야 되는 원내대표인 거예요. 이게 너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혹한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면 나는 민심을 앞장서서 내가 대변을 하고 말한 대로 대통령실에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직언도 하고 가서 정말 옳은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사실상 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도 여전히 잘 재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또 좀 당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 한번 너무 있답니다. 또 이게 대오가 이탈이 되면 네. 당으로서 존재 가치라든가 그런 구심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은
아까 얘기했는데 영남당 문화 이런 구별이 아니라 이미지를 좀 똘똘 벗어나기 뭉치는 게 위해서. 중요한 예, 거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아까 적합한 사람에 대한 예. 부분을 서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자리에도 누가 적합할지 조금 궁금한데 사실 어제 당대표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좀 많이 예. 나오긴 했어요. 나올까요 이번에? 어떤 출격 나오시죠? 준비도 네. 저는 나오시는 의미는 이제까지 뭐 저번 당대표도 그렇고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정치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출마하지 않고 그러면 잊혀지는 거거든요. 어제 약간 서운한 잊혀지는 입장을 조금 것만큼 보이시긴 그렇게 했는데. 서러운 게 없는 예. 거고. 그러면 전대루를 바꿔야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원 100%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조금 전대누를 바꿔야 바꿔야 가능함. 아니 어제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더라고요. 않아요? 유승민 전 네. 의원이 당원 만약에 100%. 출마하면 그분은 왜 당론을 전대누를 바꾸지 꼭 않겠다. 바꿔야지 가능합니까? 전대누를 100%에도 당선될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을 갖고 해야지. 아니 박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안철수 의원님은 왜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워딩이 바뀌셨잖아요. 예. 당원 룰이 바뀌면 네. 고려할 수 있다. 룰이 조금 많은 부분에 출마와 불출마를 조금 네. 가릴 예, 것 같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주제 하나만 딱 볼까요? 그냥? 시간이 너무 모자란데요. 그럴까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싶었던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애가 탔어요, 등판론과 애가 탔어, 관련해서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황 의원님이. 1분 정도만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보에 대해서 계속 가타부타 이제 썰로 자꾸 얘기가 나는데요. 여태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피터팬 증후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관심과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받은 국민의 답지를 보셔야 돼요.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이 답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 과제라든가 숙명에 대해선 이겨내고 그것이 어떤 광야에 나와서 본인이 짐을 짊어지는 거라도 직접적으로 의사 표명도 하시고 나오실 거면 왜 나와야 되는 향후 전당대회를 나와야 되는 의지도 표명을 하시고 그 선택을 당당히 받으시면 되는데 예. 여전히 이런 거예요. 나는 추대 정도를 받아야지. 나는 이런 분위기를 추대? 당신들이 만들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비평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듯하지만 맨 끝에 이 말 끝을 보면 추후에 나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 고민을 할 거야. 근데 굉장히 너희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불쾌해. 그냥 이 정도 모호한 입장이시기 때문에 예. 예,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거면 예. 정치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행보를 가셔라. 반성과 성찰의 그 시간. 황 의원님은 그 저기 누구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누구 라이벌? 라이벌이라고? 예. 아니요. 네, 뭐 라이벌이라기보다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만 나오실 때마다 이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닙니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 저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네. 황 의원님의 예. 의견이고 네. 박 박 의원님 의원님만 들으신 마지막 얘기 멘트. 있으시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고 되돌아보는 계기고요. 네. 또 우리 국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소중한 자산이었던 건 맞고 이번 선거 과정에 온 힘을 다해서 했지만 그 국민들의 이렇게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네. 미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전제가 있은 다음에 본인이 할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방황의 정치 저희가 조금 방황하긴 했지만 두 분의 말씀 드렸고요. 오늘도 방성환, 황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항상 방황하는 시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정신없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첸의 최고의 흥은 남겨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즈 프로듀스의 모닝 브레이크 이어져요. 쭉 네.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